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리본카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번엔 어떤 차를 타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GMC 시에라 차량입니다. 어디까지 가요? 그만 가. 이 GMC 시에라 차량, 국내에서 이렇게 6m에 달하는 거대한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닐 만한 일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잘 없죠? 그렇지만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대한 차량을 타고 이 차에서 내리는 이 하차감에 중독될 법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상남자의 차량 GMC 시에라 차량을 타보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 번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MC라는 브랜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살짝 생소할 수도 있는 브랜드예요. GM이라고 하는 제너럴 모터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예요. 국내에 들어온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는 고급 프리미엄 픽업 트럭만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GMC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9,500만 원이지만 미국에서는 한 4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픽업 트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이 단독 모델 하나만 미국에서 한 해 동안 30만 대씩 팔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 브랜드가 국내에도 정식 출시를 한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GMC를 나타내는 GMC 엠블럼이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GMC 드날리 에디션이라 그래서 이 GMC 레터링 겉으로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지금 이렇게 티는 안 나는데 밤에 보면은 아주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면부에 있는 대형 그릴, 아주 멀리에서도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런 그릴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게, 지금 제가 키가 177인데도 제 거의 가슴 높이까지 그릴이 와 있어요. 실제로 타고 운전을 해보면 버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가득합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야 진짜 빵이 어마어마하다. 빵이 어마어마해. 휠하우스 크기 장난 없죠? 지금 이 휠 크기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무려 22인치 휠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어 사이즈가 275 트레드 넓이에 50 편평비에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런 22인치 타이어도 작아 보일 만큼의 어마어마한 휠하우스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6.2L V8 엔진이 들어갔다는 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 BMW 7 시리즈나 아니면 롤스로이스 이런 차량들의 V12가 6000cc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V8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매드맥스 이런 거 보면은 막 V8 하잖아요. 그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데, 제가 이따 밟아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약간 양날의 검인 게, 이 V8 때문에 부산을 한 번에 내려갈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차량의 복합 연비가 리터당 6.6km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한 자릿수 연비예요. 그리고 시내도로 주행을 할 때는 5.9km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7.8km라고 합니다. 방금 저희가 시내를 잠깐 주행하고 왔거든요. 근데 리터당 2.2, 2.3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니 미친 겁니까? 아니 아무리 이렇게 무겁고 큰 차라 그래도 리터당 2km가 웬 말이야. 근데 다행인 거는 연료통이 91L야 연료통도 이만한 크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91L에 리터당 2km면 180km 간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저희가 이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인가 뜨더라고요. 물론 이 리터당 2km라는 게 강남 한복판 양재대로를 갔을 때 리터당 2km가 나왔다는 거지만, 그래도 이 수치라는 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확 느껴지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 GMC 시에라 같은 차량은 고급류를 권장하는 차량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뭐 91 AKI라느니 95 RON이라느니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집어치우고 고급류 권장이라는 차량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서 주유가 불가능합니다. 만남의 광장에는 고급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일반유만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 전에 강남에서 고급류를 가득 넣고 왔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오도록 하시죠. 고급류를 넣으러 여기 주유소에 왔습니다. 주유건에 고급 써있어요. 리터당 1,800원이라서 그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오! 한 번 딸깍했고, 한 번 딸깍하고 한 번 더, 세 번까지 모두 딸깍했어요. 천원 마감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주유 보시면은 완전 가득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91L를 넣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66km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주유했으니까 트립 1 초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립 1 그리고 트립 2 모두 초기화하고, 트립 2는 저희가 주유소부터 주유소까지 풀투풀을 체크할 거고, 트립 1은 저희가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까지로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남의 광장으로 다시 넘길게요. 네, 이렇게 보고 오셨죠? 고급유를 아주 가득가득 넣었어요. 리터당 1,800원에 넣었으니까 어우, 막 몇 리터 안 넣었는데도 막 2만원씩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고급유로 한 번에 갈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고요. 뒤쪽도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 베드만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누르고 열면 이렇게 전체도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열면 이런 식으로 발 받침대까지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길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상남자 차지. 굉장한 픽업 트럭이 국내에 출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트럭에는 뭐 각종 기능들이 또 탑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220V, 230V 아울렛을 탑재하고 있고, 무려 400W나 뽑아서 쓸 수 있는 전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원래 GMC에서 나오는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럭 베드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넣어줍니다. 근데 얘는 아쉽게도 그런 옵션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럭 베드를 올릴 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이 GMC 시에라 벌써부터 막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밟으면 어떤 느낌이 들지. 그리고 또 지금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연비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기상 조건과 차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산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부산까지 가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어울릴 만한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 GMC 시에라 탑승을 했고요.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세팅할 것들 미리 세팅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감지 시스템, 경고 및 제동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실내 공기, 공조 상태, 운전석은 22도, 조수석은 23도 이런 식으로 놓고 출발을 할 거고요. 뭐 견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해제하고, 자, 지금 오전 9시 34분에 영상 8도고요. 미국 차량들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탑재되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아이폰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선 연결 없이 무선으로 연동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카 부산 지점. 아, 역시 이렇게 딱 나와야지. 1시 59분에 도착을 하고 4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83km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60km거든요 70km만 남는 건데, 야,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행 모드 관련해서도 설정을 해야겠죠. 주행 모드는 요 왼쪽에 모드가 따로 있는데, 왼쪽으로 돌리면 일반, 스포츠, 오프로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비를 위해서 일반으로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모드도 없어. 미국에서는 석유가 아주 넘친다고. 미국은 에코모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6.2L 대배기량에 에코모드가 뭔 필요가 있어. 남자답게 일반, 스포츠 아니면 오프로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만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다이내믹 가변 밸브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탑재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륜, 4륜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오토로 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 놓으면 뭐 2륜이라든지 4륜 하이, 4륜 로우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오토로 놓고 출발을 한다는 거. 자, 모든 세팅 마무리했고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죠. 와, 확실히 주변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들이 약간 미니미로 보이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네시스 GV80 굉장히 큰데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의 전폭이 너무 커서 약간 미니버스 같은 거를 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카메라가 총 10개나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일단 어라운드 뷰 같은 것들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기도 하고요. 전방, 후방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바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내 트럭 베드에 담아놨던 물건들이 망가지진 않는지, 날아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트럭 베드 뷰도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10개가 차량 곳곳에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좁은 곳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넓이만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야겠죠. 여기 도로가 110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는 110으로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작동이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차로 유지 보조까지는 아닙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는 작동이 가능하지만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에 일단 탑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차가 너무 커서 1열, 2열 할 거 없이 성인 남성들부터 해서 미국의 이런 빅브라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형들 있잖아요. 그 큰 형들이 타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크기도 굉장히 큰데 제가 꽤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에도 남는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차 진짜 크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줌을 찔러놨어요. 원래 세팅대로 하면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줌을 해서 저를 당겨줘야 돼요. 그리고 실내에도 보면은 미국 차량답게 정말 많은 버튼들과 디스플레이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11인치 정도의 디지털 클러스터로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15인치짜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13.4인치로 어마어마하게 큰 센터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뭐 풍량이라든지 공조 조절도 가능하고 카메라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기능들도 모두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터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투박한 미국 차라는 느낌은 집어치우셔야 됩니다. 미국 차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터치감이라든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스무스함, 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드럽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도 보시면 이런 버튼들,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작해야 되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으로 적절한 위치에 놔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선, 통풍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통풍 시트가 있는 거는 아주 국내 사람들한테 적절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이하게 이 GMC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열선 통풍 시트를 자동으로 조절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뭐 열선 같은 경우를 3단계로 켜놓는다고 하더라도 가다 보면은 좀 더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시간이 지나면 적절하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차량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열선 시트를 등받이만 켜느냐 아니면 엉덩이랑 등받이를 모두 켜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난 등만 따뜻할래, 엉땀 찬단 말이야 하면은 엉덩이는 안 켜고 등만 켤 수가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 아주 좋죠. 그리고 GMC 시에라도 등급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 GMC 시에라, 그리고 거기 위에 드날리 X 에디션이라고 해서 드날리 에디션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드날리 에디션이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포어 우드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리얼 우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실내 가죽이라든지 아까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GMC 레터링에 LED 등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특유의 메탈 커버라든지 이런 외관 드레스업 같은 것들도 드날리 에디션을 넣어야만 들어가는 옵션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드날리 에디션을 넣는 게 단돈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드날리 X 에디션을 넣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특징 중에 하나는 전 좀 깜짝 놀랐는데 이쪽에 컬럼이 하나가 없죠. 와이퍼를 조절하는 컬럼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와이퍼는 요 왼쪽에 있는 방향 지시 등을 조절하는 컬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컬럼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 레인 센서 이런 것들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널찍해서 수납 공간이 곳곳에 있어요. 수납 공간이 센터 터널 아래쪽으로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 수납 공간 아래에 글러브 박스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에도 한 1.25L 페트병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미국 형들은 뭐 한 번 주행하면 800km는 기본으로 뛰는 그런 종류의 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은 곳곳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자, 그러면 저희 실내에서 볼 것들 이런 것들 다 설명드렸고 저희가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이 어떤 느낌을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체험을 해본 후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낙동강 의성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2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반. 아, 서울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도착했으니까 연비를 한번 봐야겠죠. 일단 저희 지금 이 낙동강 의성 휴게소 여기 내려오니까 12시 10분이 됐고 영상 12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출발할 때 영상 8도였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확실히 따뜻하긴 하네. 바깥에 뭐 패딩이나 이런 거 안 입고 그냥 다녀도 따뜻한 날씨가 느껴져요. 남쪽으로 오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한번 봐야겠죠. 자, 저희가 총 203km를 주행을 했고요. 그럼 연비는 10.5km/L가 나왔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506km 늘어났어.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가 460km였어요. 근데 지금 출발하고 200km를 뛰고 나서 506km가 됐어. 전에 타셨던 분이 도대체 얼마나 연비를 안 좋게 만들어 놨길래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난 거예요. 와. 야, 6.2L 대배기량에 2.5톤이나 되는 이런 대형차가 그래도 연비 리터당 10km는 나오네. 일단 저희가 타고 있는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6.2L의 엄청나게 배기량이 큰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력수도 무려 426마력에 토크도 63토크나 되다 보니까 2.5톤에 5.8m나 되는 이 거대한 픽업 트럭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일반 모드에서조차. 출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합류도로에서 저희가 VA 사운드를 한번 가속을 하면서 들려보도록 할게요. 야, V8은 V8이다.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나. 더 밟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존재해요. 이 V8의 3000rpm 이상 사운드는 남자를 현혹시키는 그런 마법이 들어있나 봐. 진짜 대단합니다. 와. 중간에도 100km, 110km 이런 식으로 왔는데 좀 더 밟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다운사이징이 대중화되는 시대에서 이 6.2L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배기량과 거기에다가 자연흡기라는 엔진 세팅이 맞물리면서 탑승자로 하여금 즐겁고 쾌활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든 거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이 정말 부드럽고 RPM도 정말 쭉쭉쭉쭉 뻗어주는 게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V10 자연흡기를 고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배기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6162cc에 달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배기량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자동차세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무려 16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시에라는 일반적으로 승용차로 등록을 안 하죠. 화물차로 등록을 합니다. 화물차 중에서도 1톤 이하의 적재량을 가진 화물차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160만원의 자동차세가 1년에 28,500원으로 바뀝니다. 28,500원. 28,500원이면 전기차보다 저렴한 자동차세를 내는 거예요. 거의 경차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해. 이렇게 크고 대배기량의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세를 이것밖에 안 낸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물론 그거에 더해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화물차로 등록을 하게 되다 보니까 픽업 트럭은 1차로 주행이 안 된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편도 2차로 같은 경우에는 이 1차로의 추월 차선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편도 3차선이나 편도 4차선 정도 되는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주행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 RPM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엔진 회전 질감도 좋고 다 좋지만 크루징 할 때도 정말 좋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유하고 나서 직선 도로를 막 600km, 700km, 800km 이렇게 뛰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어 단수가 국내보다는 훨씬 더 세분화해서 잘 쪼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라 같은 경우도 10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8단 이상에 있는 9단, 10단 자동 변속기가 굉장히 크루징 기어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10단 자동 변속기를 물리고 있으면 시속 100km일 때는 한 1200에서 13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치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배기량의 차가 무겁고 뭐 이런 거를 다 따지더라도 연비가 리터당 10km 정도는 가볍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픽업 트럭은 애초에 에어로 다이내믹이라는 건 개나 갖다 줘버려 라고 할 만큼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거는 저는 사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리터당 10km면은 연료통이 90L라고 쳤을 때 한 번 주유로 서울, 부산 왕복 정도는 가볍게
가볍게 되는 정도니까 국내에서 주행거리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주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일단 전고가 거의 2m에 달하고 제 눈높이가 웬만한 뭐 2.5톤 마이티 트럭 정도는 가볍게 눈 마주치고 윙크할 수 있는 수준은 되다 보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뭐 2.5톤, 5톤 트럭 정도는 기사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갈 수가 있어. 이게 왜 좋냐면은 시야가 일단 탁 트입니다. 일반 승용차나 뭐 중형 SUV, 소렌토나 산타페 정도는 가볍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이게 남자로서 느낄 수 있는 야수성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남자다움이 느껴지는 차예요. 근데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차도 무겁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소음이 가득가득 들어올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이 시에라를 타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도 굉장히 적게 느껴지고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거의 안 느껴집니다. 심지어 오늘 어떤 날이냐면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날이라고 하거든요. 밖에도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어요. 그때 시에나나 뭐 카니발 같은 차량을 타고 돌풍을 만났을 때는 막 차가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외부 풍절음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지금 이 차량 시에라는 풍절음도 안 느껴지고 휘청휘청 거리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안전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창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창문 열었을 때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현대기아에서 사용하는 이중 접합 유리 이상의 두께를 가진 단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창문을 닫으면 이렇게나 조용합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 픽업 트럭이 옛날에는 그냥 짐이나 싣고 다니지 이런 느낌이었지만 이런 프리미엄 고급 픽업 트럭은 웬만한 SUV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차로 변모해 가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성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차량 저희가 시속 100km, 110km 다닐 때도 핸들을 격하게 틀어보는 그리고 IC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보고 이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저 앞에서도 제가 조금 급하게 핸들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차선 변경을 살짝 급하게 하면요. 와... 지금 이 차가 제원상 전장이 5890mm 정도가 돼요. 5890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데 팰리세이드가 5m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80cm 이상 더 긴 차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IC를 빠져나갈 때 이 회전할 때 이 질감이라든지 느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탑승자로 하여금 안전성도 굉장히 높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차량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댐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 제원상 전장과 제가 느끼는 전장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주행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이 가변 댐퍼 때문에 승차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승차감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냐면 단단한 거는 분명히 단단하긴 해요. 근데 그 단단함 속에서 자잘한 요철들을 걸러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엉덩이로 이 노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느끼면서 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잔요철의 진동들은 깔끔하게 걸러주는 느낌이 나요. 이래서 이렇게 크고 높은 픽업 트럭을 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 놨네요. 실제로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지만 체감상으로는 대형 SUV 정도를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아주 기분이 묘해요. 자, 그리고 이 차량에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스피커가 7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잖아요. 아니 프리미엄인데 사운드 7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ell me how to what you want. 7개라 그래서 저는 정말 형편없을 줄 알았거든요. 소리가 빈 깡통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게 고민했는데 야, 스피커 장난 없습니다. 야, 7개로 이 정도의 사운드를 보여준다고? 야, 정말 대단한데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각 사운드가 지금 이쪽에 스피커 있고 도어에 스피커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각각의 사운드가 정말 높은 출력의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음, 중음, 고음 할 거 없이 선명하게 사운드가 들리는 걸 들을 수가 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물론 공간감이나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에 있지만 우퍼 사운드가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네요. 땅땅 때려주면서 시트를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외에 스피커의 해상력이나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평균 이상 수준의 스피커 해상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프리미엄 사운드다, 크렐이다, 보스다 이런 옵션을 넣게 되면 스피커 개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사운드면 응당 스피커 개수가 증가하고 그에 맞춰서 해상력이라든지 사운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에라를 타보고 느낀 거는 적은 숫자의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스피커가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꽤나 좋은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시에라라는 차량 자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라고 한다면 주행 보조예요. 승차감, 노면 소음, 외부 소음, 풍절음 이런 것들이 적어서 굉장히 좋은데 중앙 유지 보조 없어서 이거 너무 피곤한데? 이런 건 좀 개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지금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트래버스가 있어요. 트래버스? 아니 트래버스도 5m가 넘는 대형 SUV인데 트래버스가 작아 보여요. 얘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런 맛에 풀사이즈 픽업 트럭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맛을 느끼면서 부산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리모컨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잘 도착했고 2시 15분에 도착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연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387km를 운행했고요. 최종 연비는 10.8km/L가 나왔습니다. 아까 낙동강 의성휴게소에서 10.5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0.3이 더 올라갔죠. 그렇게 400km 가까이 주행하고 나서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477km 남았습니다. 출발할 때 가득 주유해놓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 460km였는데 400km 주행하고 나서 473km가 남은 거잖아요. 이러면은 부산 시내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서울 올라가도 남는 거네? 이 연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게 뭐냐면 시에라가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공인연비가 7.8km/L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대략 3km가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시에라가 아무리 대배기량이고 이렇게 높은 출력의 공차 중량이 2.5톤이나 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자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생각보다 그렇게 유류비가 막 걱정될 정도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 차는 고급류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지. 이 차는 고급류를 넣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여기 목적지까지 일단 도착을 했으니까 요 근처에 고급류를 공급하는 주유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주유소까지 가서 고급류로 풀투풀까지 마저 주유해보고 최종 풀투풀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고급류 넣으러 여기 주유소 도착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름 잔여량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요. 근데 부산은 고급류가 왜 이렇게 비싸? 지금 여기 단가가 2,090원이에요 리터당. 아니 서울 강남 한복판 양재대로에서도 리터당 1,800원을 넣었는데 장안읍에 오니까 리터당 2,090원을 받아. 아이, 이거 왜 리터당 200원씩이나 차이 나는 거야? 너무 비싼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100원이야 리터당. 자, 고급 휘발유 넣도록 하고요. 가득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잠깐만. 야, 천천히 올라가. 지금 한 절반 이상 남아있거든요. 91리터가 전체 총량이니까 절반 약간 이상이면 한 40리터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40리터가 2,100원 리터당으로 들어가면 거진 10만원이야. 거진 10만원.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 번 딸깍했고 두 번 딸깍, 두 번 딸깍, 세 번 딸깍, 한 번 더, 네 번 딸깍 했고요. 자, 1,000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를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영수증까지 나왔거든요. 차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는 거 봐. 와, GMC가 이런 거는 진짜 잘한다니까? 오, 멋있는 거 봐.
자, 저희 주유 모두 완료했고요. 단가 리터당 2,098원입니다. 40리터를 넣었어요. 40리터. 부산 내려오는데 고급료 83,000원어치 넣고 톨비 22,000원 나왔으니까 부산 내려오는데 105,000원 나왔어. KTX 타고 내려오는 게 더 싸겠다.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희 서울 주유소에서 부산 장안읍 주유소 풀투풀 거리 측정을 해봐야겠죠. 자, 트립 2번에다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보면은 394.2km를 리터당 10.6km per 리터로 주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풀투풀을 계산해 봐야겠죠. 저희가 394.2km 그리고 39.561리터를 넣었으니까 394에다가 39.561을 나누면 9.96km per 리터가 나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에 나오는 거는 10.6km per 리터인데 실제로 풀투풀을 측정해 보니까 9.96km per 리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0.6km per 리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요 정도 덩치에 저만한 배기량에 이 정도 에어로다이내믹 신경 안 쓴 거 치고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는데요? 너 좀 친다, 미국 형들이 좋아할 만하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트럭 베드 무려 적재량이 970kg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적재 용량을 가졌고요. 이 뒤쪽에는 견인고리도 달려있는데 이 견인고리에는 무려 4톤 정도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용량의 견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톤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4인에서 6인 가족 정도가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카라반도 끌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에라는 굉장한 픽업 트럭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원래 저는 프리미엄과 픽업 트럭이라는 두 단어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 등 어느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픽업 트럭과 프리미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에라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미국에서 1년에 30만 대씩 팔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프리미엄 픽업 트럭 시에라 이렇게 한번 쭉 시승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